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포모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 갭입니다, 갭. 이 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갭이 뭐죠? 이렇게 주가에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종가로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격이 이 종가랑 똑같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높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떠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날 끝난 가격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에 이렇게 공백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갭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종가에 사서 아침에 갭을 뜨면 수익을 내는 거고, 아침에 종가에 샀는데 이렇게 갭으로 확 빠져버리면 어떻게 손도 못 쓰고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볼 거는 이 갭이 떴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반대로 이 갭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 갭이 뜨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갭이 빠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 갭에 대한 속성, 평균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죠? 내가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월요일 아침이 됐더니 뭐 전날 뭐 미국장에서 뭐 악재가 나왔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버리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고민이 되죠? 시가에 다 팔아버릴까? 그냥 장 열리자마자 9시 땡 치면 이거를 다 팔아버려야 되나? 아니면 갭이 빠졌지만 반등을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린 일반적으로 코스닥 작은 종목들을 거래를 많이 하니까 코스닥부터 볼게요. 제가 코스닥 지수를요 2000년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쫙 통계를 좀 내봤는데, 이게 바로 결과거든요. 뭐 결과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X축 있죠? 이 X축은 뭐냐면요, 갭 수익률이에요. 갭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보이죠? 갭이 마이너스 2% 빠졌을 때 아침 시가에 사서 종가,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아침 시가에 사서 종가까지 그냥 쭉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단순 반복 통계를 냈을 때 수익률이 어떠냐라고 하면, 갭이 마이너스 2% 이하로 더 많이 빠졌을 때 종가도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조금 중간 정도의 갭, 약간 빠진 갭, 그 정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평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갭이 2% 이상 뜬 경우, 갭이 많이 뜨는 경우에, 갭이 조금 뜨는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갭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 이게 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가까지도 더 올라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료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갭이 크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아침에 갭이 이렇게 아래로 빠져서 갭이 움직이면 그 아래로 더 추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갭이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서 갭이 뜨면 그 갭이 종가로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장 갭이 높게 뜨면 갭이 너무 높게 떴다, 오늘 보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갭이 높게 뜰 만큼 정말 좋은 뭔가가 있구나, 분위기가 좋구나, 오히려 이 추세를 더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죠. 이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거는 경향성만 본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기회를 낼 수 있냐 없냐는 요거 아래가 더 중요해요. 요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제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갭이 떴는데, 갭이 뜨거나 갭이 빠졌는데, 이게 갭이 빠지고 기회를 안 주고 원웨이로 밀어버리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서우니까 갭이 빠지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는 게 맞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갭이 이렇게 떴는데 이게 최고가고 또 갭이 뜨자마자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 우리는 지금 이걸 제일 고민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보면 결과가 어때요? 갭이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2% 이하로 많이 빠져서 갭이 시작을 해도 장중에 고가는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거죠. 시가보다 고가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갭이 크게 나오는 경우, 갭이 이렇게 위로 크게 뜨는 경우, 이게 최고가일까? 여기서 팔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갭이 크게 뜨고 나서도 장중에 고가로 더 높게 고가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갭이 크게 발생해도 그 갭이 발생한 시가보다 더 높은 고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아침에 갭이 이렇게 팍 빠져도 이 갭 빠졌다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 수익률만 봤으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본 게 있는데 회수까지 좀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몇 번 나왔냐, 마이너스 2% 이하 빠진 갭이 몇 개 나왔냐, 이제 갭이 나온 개수를 여기다가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갭이 발생한 날에 그 갭보다 높은 고가가 만들어진 날, 그 갭보다 높은 고가를 몇 번이나 많이 만들었나, 대다수
90% 이상 웬만하면 갭이 낮게 빠지든 높게 빠지든 이 갭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 갭이 발생을 해도 이거보다 이 갭보다 높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갭이 움직이면 기회를 주지 않고 이게 최고가격, 최저가격 이렇게 원웨이로 빠질까봐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는데, 그건 의외로 편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갭이 발생해도 이렇게 원웨이로 빠지는 경우는 잘 없고, 이렇게 한 번씩 고가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갭이 나왔다고 아침에 너무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가 종가 같은 이제 장기 추세, 그냥 당일 그냥 그 끝까지 종가까지 보는 경우에 이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생 횟수가 있고 그 갭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냐, 확실히 보면 이 갭이 뜨는 경우에 어느 정도 종가도 그 추세를 이어주는 경우가 57%, 한 중간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종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갭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 이 갭이 크게 발생했으니까 매매하지 말아야지, 갭이 너무 낮게 떴다, 다 팔아야지,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갭이 정말 많이 뜨고 많이 떴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강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식의 생각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거래를 많이 하니까 코스닥 가지고 해본 건데, 코스피도 보면요 결과가 비슷해요. 코스피도 보면 갭이 아래로 많이 빠질수록, 갭이 왼쪽이죠, 갭이 빠질수록 종가도 더 아래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갭이 오르면 종가도 그 갭 추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0%에 가까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중간에 가까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2% 이상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 좀 추세 경향이 있다. 여기 중간 값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 고가, 시가랑 장중에 이제 고가를 만드는 경우에 이 고가를 만드는 기회가 많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똑같이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 시가보다는 높은 고가를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보면 시가가 아래로 많이 빠지든 아니면 굉장히 높게 떠서 시작을 하든 이 시가보다 높은 고가를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높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장 지수를 가지고 이 갭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다시 이제 결론으로 요약을 하면 갭이 만약에 떴다고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지 말자. 오히려 갭이 많이 뜨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갭보다 높은 고가를 장중에 만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갭이 이렇게 딱 시장이 빠져서 시작했다고 뭐 아침에 냅다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고 이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이제 이거에 괜찮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